안녕하세요. 출발 서남아시아입니다. 오늘은 신라, 서남아시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 지역인 파르스라는 땅 이름에서 유래한 세계 최초 제국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7세기까지 이란 고원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대형 도를 지배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의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신라까지 와서 교역을 했습니다. 그 흔적들은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천년고도 경주 곳곳에 유물로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 제39대 왕이 원성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괴릉과 제32대 왕인 흥덕왕의 무덤 흥덕왕릉 앞에 무인 석상들이 있습니다. 2m가 넘는 융축한 몸집에 한 손으로 불 끈 쥐고 있는 칼, 깊숙한 눈, 우뚝 솟은 매뿌리 코, 풍성한 수염 등은 당시 아라비아인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식품, 보석류를 비롯해 페르시아 카펫과 모작, 안장 등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많은 물품들이 신라 왕들의 무덤에서 발견됐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어떻게 멀고 먼 신라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동서무역로인 비단길,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가능했습니다. 비단길은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남아시아와 내륙아시아를 가로질러서 신라까지 연결했던 무역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명을 잘 들어봅시다. 비단길이라는 이름은 당시 교역품 중 대표 상품인 중국 특산물 비단에서 유래했습니다. 페르시아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신라까지 낙타를 타고 비단길로 이동하면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비단길을 통해서 신라 보석, 직물, 유리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뒤 페르시아인들은 바닷길을 통해서도 중국과 한반도를 오가며 신라, 고려 등과 교역을 했습니다.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하여 물건만 전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슬람교, 불교 등의 종교와 예술들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비단길과 바닷길은 물품교류를 넘어서 동서양 문화가 이동했다는 점 역사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서남아시아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바로 신드바드입니다. 신드바드가 탄생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랍 지역과 인도, 시리아 등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화가 담긴 대표적인 구비 문학입니다. 15세기경에 아랍어 설화집으로 완성되었으나 저자는 알려지지 않다라는 이야기에 여성을 미워했던 페르시아 왕에게 현명한 여성 세헤라자데가 1001일의 밤 동안 이야기를 들려주는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 이야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같은 모험담과 교훈 등이 있습니다. 그중 신드바드의 모험은 바그다드의 상인인 신드바드가 7번의 모험을 하면서 바다와 무인도 등에서 고초를 겪고 보물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신드바드의 모험은 당시 이슬람 세계에 발달한 항해스가 활발한 무역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로 서남아시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하하하하하.